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산 수산시장에서 매일 오후 2시 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던 한 노인.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몰랐고 어디 사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그 시간 조용히 나타나 광어와 문어, 조개를 한가득 사가는 낡은 점퍼의 노인. 그런데 어느 날 시장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삶이란 게 무엇인지, 가진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나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한 사람의 삶 속에 모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잠깐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사연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익명의 선행이 얼마나 깊고 조용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세상엔 아직도 이런 사람이 남아있구나.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 군산 수산시장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군산항 근처의 오래된 수산시장, 바닷바람에 젓갈 냄새가 섞이고 상인들의 외침이 이어지던 그곳에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고 표정이 늘 고요했습니다. 회색 모자 아래로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손엔 늘 낡은 신문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그래요. 오늘은 광어 좀 주소살. 좋은 걸로. 오늘도 현금이에요? 예, 현금이요.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지폐는 빳빳했고 봉투는 늘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가는 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매일 20만 원어치, 많게는 30만 원어치까지 문어, 조개, 생선, 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들 장사하나 보내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수산시장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폐지 줍던 분 아니야? 그런데 돈은 새 돈이야. 매일 빳빳한 5만 원짜리로 결제한다니까. 누군가는 돈 세탁이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그냥 사연이 있는 사람일 거야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은 한 젊은 사장이 직접 행동에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시장 안에서 회를 떠주던 젊은 사장 진호. 그는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노인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루 30만 원어치면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는 멀찍이 서 노인의 그림자를 따라 걸었습니다. 노인은 군산 내항 뒤편 오래된 달동네로 향했습니다. 가로등조차 희미한 골목길, 벽에 붙은 오래된 포스터들, 낡은 대문 하나를 밀고 들어가더니 노인은 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진호는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허름한 마당에 대형 냉동고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지는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노인은 냉동고 문을 열고 시장에서 사온 해산물들을 조심스럽게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옆에 있던 하얀 봉투 몇 개를 하나씩 꺼내더니 꼼꼼히 손으로 적은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군산 보육원, 옥구 김부님 여사, 보령 요양원. 진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들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매일 시장에서 해산물을 사고 그것들을 손수 포장해 각 시설과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편지 글씨는 참 곱고 정갈했습니다. 그 안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의 몫을 전합니다. 그날 밤 진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정호는 누구였을까? 왜 자신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리고 이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노인이 33억 원 통장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돈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저는 그 노인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시장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분 냉동고 안에 현금 봉투가 가득했대. 정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대. 혹시 그분이 숨겨둔 범죄자 아니야?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이 한데 섞여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노인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늘 그렇듯 오후 2시 그 시간에 말이지요. 이번엔 눈밑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고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가게 앞에 서더니 진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보셨지요.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어떤 슬픔과 체념 같은 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쁜 짓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약속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에 시장의 소란은 잠시 멈췄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그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죠. 매일 현금으로 거래하는 노인, 불법 자금 의심.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자 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가보훈처 지원 거부 확인서. 그 안엔 젊은 시절의 그의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산업단지 용접공이었습니다. 그때 폭발 사고로 내 동생 정우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고요. 보상금은 나에게 왔지만 그건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정우의 형, 이름은 이만수, 군산항 근처 조선소에서 40년을 일하던 노동자였습니다. 1977년 8월 폭발 사고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던 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어린 나이에 입사한 동생 정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늘 마음속에 빚이 있었어요. 정호는 내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아이가 내 몫의 삶까지 살았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는 세상과 거의 단절한 채 살아왔습니다. 낡은 판잣집에서 혼자 지내며 매일 신문을 돌렸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오후 2시에 바다를 바라보는 것. 그 시간은 정호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마다 시장에 나가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냉동고로 들어가 어느새 군산 전역의 보육원, 요양원, 쉼터로 흘러갔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있던 장부엔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지요. 정호의 목, 오늘도 잘 나눴다. 군산 보육원 아이들, 이번엔 문어로 국 끓여 먹으라 전했다. 보령 요양원, 김부님 6개 굴과 미역 보냈다. 정호야, 오늘도 잘했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진호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장부를 들고 시장으로 돌아와 상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연이었으니까요. 매일 들고 다니던 신문 가방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나눔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찰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그를 의심의 눈으로 보던 이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언론이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어디선가 이상한 사람들도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장 아직 남아있대. 보훈 보상금이 30억 넘는다더라. 그 돈 결국 국가 돈 아니야? 노인은 그런 시선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진호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건 나중에 내가 없을 때 열어보세요. 그 편지는 아직 봉인된 채 진호의 서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시장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며 상인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이 몰랐겠지만 정우가 참 좋아했을 겁니다. 이 시장 냄새, 바다 냄새 다요. 그는 그렇게 미소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시장엔 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파제 끝 벤치에서
그의 신문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특별보상금 33억 5천만 원 입금, 그리고 매일 빠져나간 일정 금액들, 날짜마다 꼼꼼히 표시되어 있었지요. 8월 15일 45만 원 출금 군산 보육원 식사비, 8월 16일 38만 원 출금 노숙인 쉼터 반찬각, 8월 17일 52만 원 출금 옥급 요양원 생활비, 그리고 마지막 줄 9월 3일 50만 원 출금 정호의 생일. 그날 시장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하늘도 알고 있었을 거야라 했고, 누군가는 그분 덕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노인은 돈이 아닌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요. 자신 대신 세상을 떠난 동생 정호와의 약속. 형이 대신 살게. 그 대신 형은 꼭 누군가를 도와야 해. 그 말 한마디가 그의 평생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시장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그냥 묻을 수는 없어요. 그분 이름이라도 남겨야지요. 그렇게 해서 군산 수산시장 한쪽에 정호 기부 냉장고가 세워졌습니다. 누구나 음식을 넣고 편지를 남기고 이름 없이 나눌 수 있는 공간. 냉장고 위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름 대신 마음으로 거래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 속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돈에는 진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왜 끝내 그 진실을 밝히지 않았는지, 다음 장에서 그 비밀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노인의 빈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자전거가 놓여있던 자리에 향을 피웠고, 누군가는 시장 입구에 하얀 국화를 걸었습니다. 군산 수산시장 사람들에게 그는 이제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았어요. 정호 씨의 몫을 이어받은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를 군산의 조용한 성자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진호가 보관해둔 그 편지 한 장이 열리게 됩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편지. 그날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단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는 내 동생이지만 나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날 내가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엔 내가 아니라 정호가 있었을 겁니다. 그는 사고 전날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호야, 너는 아직 어리다. 내일은 내가 쉬어라. 대신 내가 들어갈게. 하지만 정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형, 이번 주는 내가 해야지. 다음 주엔 내가 쉬면 되잖아. 그리고 다음 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의 33억 원은 보상금이 아니라 그날 자신이 살아남은 대가이자 속죄의 무게였습니다. 그가 경찰에게 제출한 문서들 중엔 오래된 장부 외에도 한 권의 얇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정호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돈은 단 한 푼도 내 것이 아니다. 정호가 살아있었다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이 되어 남은 세월을 대신 보낼 뿐이다. 그 노트에는 구체적인 계획표도 있었습니다. 1년차 군산 보육원 매월 후원금 전달, 2년차 노인복지관 식자재 지원, 3년차 청소년 장학금 설립, 5년차 이름 없이 나누는 냉장고 설치. 그는 실제로 그 모든 계획을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그 노트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바다를 찾아갔습니다. 군산항의 바람은 늘 차가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호 씨, 형님이 약속은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군산시청 사회복지과였습니다. 혹시 이만수 씨 유가족 맞으십니까? 가족은 아닙니다. 그분과 시장에서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그분 명의의 계좌에서 아직 출금되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처럼 보이는 문서가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진호는 곧장 시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호 재단 설립 기금 3억 원.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과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나눔의 씨앗으로 쓰이길 바랍니다. 형의 이름도 내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정호의 마음이 군산의 바다처럼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군산 수산시장과 시청은 협력해 정호 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한쪽에 세워진 정호 기부 냉장고에는 매일 아침 누군가가 음식을 넣고 봉투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굴밥 도시락 10개 드리고 갑니다. 퇴근길에 반찬 남아서 두고 갑니다. 정호 씨, 오늘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죠. 냉장고는 금세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소식은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서울, 대전, 제주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아이 손을 잡고, 어떤 이는 부모의 이름으로, 또 어떤 이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의 바다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이야기와 마음이 흐르는 항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렵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냉장고 위쪽에 붙여둔 문구가 어느 날 사라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름 대신 마음으로 거래합니다. 누군가가 훔쳐간 줄 알았지만 다음 날 그 자리에 새로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호야, 이제 형도 편히 쉬어도 되겠지. 사람들은 누가 붙였는지 몰랐습니다. 누군가 시장 상인일 수도 있었고 노인이 생전에 도왔던 사람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 그 문구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누가 썼든 결국 한마음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군산 수산시장의 오후 2시에는 한 가지 전통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냉장고 앞에 광어 한 마리를 두고 갑니다. 누군가는 조개 한 봉지를, 또 누군가는 따뜻한 손편지를.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시간만큼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다녀가셨네요. 정호 형님이 아직 여기 계신가 봐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말. 이 돈에는 진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이 흘러간 사람들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호의 몫은 이제 한 사람의 삶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선행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정호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군산 지역 신문 한 면에 조용히 실린 짧은 기사 한 줄이 전국을 울렸습니다. 군산 수산시장 익명의 기부자, 숨은 통장 속에 33억 원. 그날 이후 기자들과 방송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군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주목을 원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누군가의 밥이 차가워지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언론이 떠들어도 시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한 발짝 멈추고 바다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마치 약속처럼 그 노인이 세상에 남긴 신호였습니다. 그 무렵 군산시청에 낯선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혹시 정호 씨를 아시나요? 전화의 주인은 80대 초반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전라북도 옥구읍에서 혼자 사는 이금순 씨였습니다. 그 아이 예전에 우리 집 하숙했어요. 그때 내게 늘 말했지요. 형은 착해요. 형은 제 목숨보다 가족이 중요하대요. 그 아이 그때 20살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금순 씨는 기자에게 낡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두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만수, 다른 하나는 동생 정호. 둘 다 작업복을 입고 철제 헬멧을 쓴 채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7년 군산 조선소 형과 함께한 마지막 날. 그 사진 한 장이 이 이야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의 선행이 아니라 평생의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인간의 이야기로. 그 후 방송사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제목은 군산의 별, 이름 없는 형. 진호를 비롯해 시장 상인들이 인터뷰에 참여했고 정호를 기억하는 옛 동료들도
방송에 나왔습니다. 진호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돈이 많아서 기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외로워서, 미안해서, 그리고 사랑해서 나눈 겁니다.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군산시청 앞으로 작은 쌀자루와 봉투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형님께 배운 대로 나눕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 이제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돈은 제 남편의 유품입니다. 따뜻하게 써주세요. 하루 이틀 사이에 모인 쌀이 수십 포대, 봉투는 100장이 넘었습니다. 시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건 돈의 힘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만든 연쇄 반응입니다. 그 후로 군산시는 정호 나눔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매년 8월 15일 정호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그날은 조용한 기부의 날로 불리며 누구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봉투만 두고 가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반찬을, 누군가는 낡은 외투를, 그리고 어떤 이는 손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 편지들엔 늘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송 후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한 방송국 PD가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형님 목소리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직접 뵌 적도 없어요. 왜요? 이만수 씨가 생전에 남긴 음성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그 파일은 그가 시장 근처 복지관에서 녹음했던 인터뷰 일부였습니다. 녹음기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였고 테이프 라벨엔 정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가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쉰 듯한 숨소리와 함께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호야, 형이 아직도 미안하다. 내가 떠난 그날 이후로 나는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구나.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웃고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내가 원하던 세상이겠지. 그 목소리가 방송에서 흘러나오자 수많은 시청자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호 씨, 당신은 세상을 바꾼 사람입니다. 형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울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은 전국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호는 시장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누군가가 또 다른 문구를 붙여 놓았습니다. 정호야, 형이 드디어 웃는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호 씨, 이젠 정말 쉬셔도 됩니다. 형님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요. 지금도 군산 수산시장에 오후 2시가 되면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옵니다. 그 바람은 늘 같은 길을 따라옵니다. 낡은 골목을 지나 냉동고 옆을 스치고 시장 한가운데 멈춥니다. 그곳에 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바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정호바람. 그건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호의 이야기가 알려진 뒤 군산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고 시장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흥정과 욕설이 오가던 자리에서 이제는 오늘은 내가 조금 더 얹을게요. 이건 정호 냉장고에 넣어드려요. 그런 따뜻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군산시청은 시민들의 요청으로 정호 나눔 재단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냉장고를 관리하는 모임 정도로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참여하면서 재단은 점점 커졌습니다. 정호 장학금, 정호 도시락, 정호 의료비 지원. 그 이름은 이제 군산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운 건 그 모든 프로젝트에 운영자 이름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단의 서류 어디에도 이만수 설립, 정호 기부, 그 어떤 이름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대표란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선행의 주인공들. 그게 바로 그 노인이 바랐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름을 지우고 선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디서나 인증하고 올리고 나눔조차 경쟁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그는 오히려 모든 걸 비웠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가 떠난 뒤 군산의 사람들은 비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정호재단은 처음에는 작은 지역 모임이었지만 이듬해부터는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번졌습니다. 이름 없이 나누는 날,
정오바람 걷기, 밥상 공유주간 이런 행사들은 기업도 정치인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반찬 한 그릇을, 누군가는 5,000원을 봉투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정오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감동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재단의 돈을 노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기부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혹시 누군가 빼돌린 건 아니냐?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조사팀을 꾸렸고 회계 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단 계좌에는 수억 원의 돈이 모여 있었지만 정작 그 돈을 꺼내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출금 내역은 단 한 건 12월 25일 군산 수산시장 냉장고 유지 보수비 120만 원. 그 외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묘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돈을 대체 누가 지키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날 밤 냉장고 문 앞에 또 하나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사람의 손보다 마음이 더 잘 지킨다. 그 편지는 진호가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글씨체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만수 노인의 글씨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편지의 날짜는 분명 그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누군가 그를 대신해 편지를 썼던 걸까? 아니면 혹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써둔 편지였을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호야, 형이 다녀간다. 이젠 진짜로 바다 건너가야겠다. 그 문장을 읽고 진호는 며칠 동안 시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항구를 찾았고 방파제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어디선가 형이 다녀간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재단의 이사회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호 나눔 재단의 법인을 해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재단은 특정인이 아닌 모든 시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기자들도 관계자들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시장 냉장고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 손에 흰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 속에는 돈이 아닌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호 형님, 당신이 떠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지키겠습니다. 그날 군산의 하늘엔 기묘한 빛이 돌았습니다. 구름이 옅게 끼었는데 그 사이로 두 줄기의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두 형제가 같이 웃는 것 같네요. 그건 마치 오래된 약속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재단은 이름 없는 공동체로 남았습니다. 법인도 대표도 회계도 없지만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퇴근길에 김밥을 냉장고에 넣고 누군가는 따뜻한 국을 들고 와 아이들에게 나눴습니다. 군산 사람들은 그걸 정호의 식탁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어느 날 직접 그 냉장고 앞에 서서 그 냄새와 온기를 느껴보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서늘한 바람 사이로 아주 희미한 냄새가 났습니다. 바다 냄새와 사람 냄새, 그리고 어쩐지 그 노인의 낡은 점퍼 냄새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냉장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다른 도시로 또 다른 세대로 흘러갔습니다. 청년들은 정오 프로젝트를 만들어 노숙자 무료 급식소를 열었고 중학생들은 매달 손편지를 써서 보육원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정호 형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정호 형제의 마지막 흔적이 발견된 그날의 이야기, 그리고 그날 바다에서 발견된 작은 상자 하나의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이 이야기를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만든 한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그날은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군산항 방파제 쪽으로 퍼지는 비 냄새와 함께 잔잔한 파도 소리가 항구 안쪽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전 한 어부가 그곳에서 작은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겉면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정호에게. 그 어부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가 진호를 찾아왔습니다. 이거 혹시 당신이 찾던 그분 거 아닙니까? 진호는 상자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자물쇠는 금세 부서졌고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와 낡은 목걸이 그리고 노트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편지였습니다. 정호야, 형이 약속을 다 지켰다. 이제야 너한테 가도 될 것 같다. 짧은 문장. 그러나 글씨 하나하나마다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또 한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사실은 따뜻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움직인다. 그 순간 진호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주위의 상인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바다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잔잔히 파도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꺼낸 건 낡은 목걸이였습니다. 철제 태그가 달린 아주 오래된 군번줄이었습니다. 정호 1957-1977 뒷면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 나 괜찮아. 대신 살아줘. 그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동생의 유품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그는 상자를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그날 저녁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파제 끝에서 작은 불빛 하나를 켰습니다. 작은 양초 불빛이 빗물에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바다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정호 씨, 형님이 드디어 당신 곁으로 갔어요. 그동안 형 대신 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이어왔어요. 이젠 두 분 다 편히 쉬세요. 그날 밤 군산항 위에는 유난히 큰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두고 정호별이 다시 켜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별은 그 후로도 매년 8월이면 군산의 하늘 위 같은 자리에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별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누군가의 밥 한 끼라도 따뜻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는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군산 수산시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냉장고는 3번이나 새로 교체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옆에 작은 표지판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름 대신 마음으로 거래합니다. 그 문구는 이제 군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자체가 만든 표어도 정치인의 약속도 아닌 한 노인의 마음에서 시작된 진짜 문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한 대학생이 정호 냉장고를 찾아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학생, 어디서 왔어요? 저요? 서울이에요. 학교에서 나눔 사례 발표 과제 때문에 찾아왔어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 뭔가 다르네요. 뭐가 달라요? 여긴 사람 냄새가 나요. 사진으로는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 말에 진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긴 냄새로 기억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는 냉장고 문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속에는 도시락과 반찬 그리고 작은 봉투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들엔 여전히 같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정호의 모, 오늘도 잘 나눴습니다. 그 학생은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이제는 정호 씨나 형님을 아는 분이 남아있지 않겠죠? 진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많아요. 그분을 아는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았거든요. 이 시장을 지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정호 씨를 알고 있죠. 그 대답에 학생은 눈물을 닦으며 냉장고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씨, 서울에서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호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퍼져나갔습니다. SNS에 올라온 그 학생의 글은 수백만 명이 공유했고 사람들은 댓글로 약속을 남겼습니다. 오늘 저도 도시락 2개를 나눴습니다. 정호 씨 이야기 듣고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연락했어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조금은 거칠고 서로를 밀어내는 시대에 그 한 사람의 삶이 수십 년을 넘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연결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사업도 운동도 아닌 한 사람의 조용한 사랑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정리하며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각박하고 때로는 따뜻함이 낡은 단어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 말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 마음이 한 사람에게서 또 한 사람에게로 이어질 때 그건 기적이 아니라 생활이 된다고요. 그날 이후로 군산은 더 이상 예전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항구 도시는 어느새 기적의 도시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고 가게 앞에는 정오바람 나눔함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는 돈도 있었지만 더 많았던 것은 편지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내가 투병 중인데 오늘 이 도시락 덕에 하루를 버팁니다. 딸아이가 도시락을 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나누자.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정우가 되고 싶어요. 그 수많은 편지들이 모여 정우 형제가 남긴 마음이 군산을 넘어서 전국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젠 정우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도 정우가 되어야지. 그건 이 도시의 가장 따뜻한 인사가 되었지요. 진호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가게 앞에 작은 사진 한 장을 걸어두었습니다. 사진 속엔 이만수 노인의 얼굴과 그 뒤로 서 있는 냉장고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엔 아직도 정오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후 2시가 되면 일을 멈추고 바다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시간엔 이상하게 바람이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시간만큼은 시장 소음을 잠시 멈추고 그 바람을 느끼며 한마디씩 속삭였습니다. 정호 씨, 오늘도 다녀가셨죠. 그 순간만큼은 군산이라는 도시 전체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묶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이름이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따뜻함의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걸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진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다시 제작해도 괜찮을까요?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남긴 이야기가 누군가의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그분이 웃으실 겁니다. 그리고 1년 뒤 방송은 다시 전국에 전파를 탔습니다. 33억 통장의 주인, 이름 없는 형제의 사랑. 그 프로그램은 방영 하루 만에 수백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온통 감사와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제 정우를 찾겠습니다. 그 형님처럼 살 순 없겠지만 마음만큼은 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그분, 이제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방송된 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대전, 제주, 울산, 전국 곳곳에서 정우 냉장고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도 정부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퇴직한 선생님, 청년 창업가, 그리고 이름 모를 아저씨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누구나 이름 없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 작은 의지가 도시의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230개의 정우 냉장고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냉장고 문을 열면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밥 냄새, 국 냄새, 그리고 마음 냄새. 그건 분명 따뜻하고 어딘가 눈물 나게 그리운 냄새입니다. 얼마 전 진호는 서울에서 열린 이름 없는 기부자 시상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분의 이야기를 전한 것뿐입니다. 이 상은 그분의 동생 정호 씨, 그리고 형님 이만수 씨께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청중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 속엔 수많은 마음과 오래된 약속이 함께 울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날 밤 숙소 창가에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군산은 멀리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항구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형님, 정호 씨, 당신들이 남긴 이야기가 지금도 사람들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그 밥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창밖에는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또 하나의 별이 천천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또 만나셨네요. 그날 새벽 군산항의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작은 도시락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 위엔 손으로 쓴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호의 밥상,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형님, 다녀가세요. 그 문장을 본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장고 문을 살짝 닫고 그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누군가가 있음을. 그가 바람이 되어 누군가의 밥상 위에, 누군가의 하루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다음 장에서는 이 사연의 마지막 장, 정호 형제가 남긴 단 한 문장의 메시지와 그 문장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하루 속에도 분명 그 정호의 바람이 스며들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군산의 오후 2시는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그 시각만 되면 바다는 잔잔해지고 시장 사람들은 자연스레 일을 멈췄습니다. 누구도 신호를 맞춘 적은 없지만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서로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하나의 의식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정호 형제가 남긴 약속.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노인이 매일 오후 2시에 시장에 나타났던 이유가 단순히 생선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 시간은 바로 동생 정호가 세상을 떠난 시간, 그리고 그가 매일 세상을 향해 마음을 나누던 약속의 시각이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 시간은 여전히 군산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바다 건너 어촌에서, 어느 날은 도심의 작은 식당에서, 어느 날은 학교 급식실에서조차 그 시간에 맞춰 누군가가 조용히 밥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2시의 밥상이라 불렀습니다. 정오의 시간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세대가 바뀌어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은 손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군산에는 이름 없는 형제가 있었단다.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밥을 먹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물었습니다. 그럼 나도 나중에 밥을 나누면 정호가 되는 거예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마음이 따뜻하면 누구나 정호가 될 수 있단다. 그 짧은 대화는 세대를 넘어 이야기가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호 형제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건 돈보다 오래 남는 유산이었고 한 시대의 사랑이었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직접 군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날 회색빛 하늘 아래 수산시장 앞에는 여전히 냉장고가 서 있었습니다. 새 것으로 교체되어 반짝였지만 그 위에 적힌 문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름 대신 마음으로 거래합니다. 그 문구는 마치 묘비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신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는 시장 상인들이 새로 붙인 작은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정호 형제 50주기 추모 나눔 행사. 그날 사람들은 도시락과 반찬, 그리고 손편지들을 냉장고 옆에 쌓았습니다. 누군가는 묵은 김치를 담았고 누군가는 따뜻한 국을 끓여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시작한 일을 우리가 이어갑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직접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초등학생을 품에 안고 있었고 그 뒤엔 정호 형제로 추정되는 2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도 냉장고에 매달 한 번은 반찬을 넣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호 형제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의 손끝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건 큰 영웅이나 대단한 인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행동. 그게 바로 진짜 기적 아닐까요? 정호 형제의 이야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손끝 그리고 마음 안에 있다. 해가 저물 무렵 군산항의 하늘엔 다시 2개의 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이정호의 별,
하나는 형 이만수의 별, 두 별은 나란히 서서 천천히 빛을 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그분들이 함께 웃고 계시겠죠. 그날의 바람은 유난히 따뜻했고 그 냄새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머물러 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냉장고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호 씨, 형님, 당신들이 남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이제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때 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이제 곧 2시입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각 군산의 시간은 다시 한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마음속에서 2개의 별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딨냐.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따뜻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호 형제가 보여준 건 거창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책임이었고 사랑이었고 무엇보다 기억이었습니다. 형은 동생의 죽음을 잊지 않았고 동생은 형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세월을 건너 우리 세대의 밥상 위로 올라온 것이지요. 저는 이 사연을 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정호 형제가 살았던 시대엔 세상과 맞서 싸우는 방법이 사랑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은 묵묵히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의 우리에겐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서로의 마음보다 자신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좋아요, 수로 진심을 대신하고 댓글로 위로를 대신합니다. 그런 시대에 정호 형제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편지 같습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는 따뜻한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마음의 기록이지요. 그날 군산 냉장고 앞에서 만난 한 소년이 떠오릅니다. 그는 도시락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김밥이에요.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이 냉장고에서 도움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넣으러 왔어요. 소녀는 웃으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호 형제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순환이었습니다. 받은 따뜻함이 다시 누군가의 손을 타고 흘러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이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일이 있으신가요? 작은 인사,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누군가를 떠올리며 건넨 짧은 메시지라도 좋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안의 정호입니다. 정호 형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건 나누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그들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도 군산의 오후 2시마다 누군가의 밥상 위에서 누군가의 미소 속에서 조용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한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 꼭 정호 형제를 두고 한 말 같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바다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따뜻함은 절대 식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주머니 속엔 작은 봉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안엔 돈이 아니라 정호의 몫이라는 4글자가 쓰여 있을 겁니다. 그 봉투를 열어 누군가에게 건네는 순간 그 사람 또한 또 다른 정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괜찮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 냉장고에 조용히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나눔입니다. 돈보다 선물보다 그 한마디가 더 오래 남습니다. 정호 형제가 그랬듯이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분명 또 다른 정호 형제가 있을 거라고요. 이름 없이, 얼굴 없이 조용히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정호 형제가 우리에게 남긴 건 하나의 결말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일,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우리의 말 한마디와 마음 하나면 충분한 일. 군산의 냉장고는 그걸 보여줍니다. 매일 비워지고 매일 다시 채워집니다. 누가 넣었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마음을 믿고 이어질 뿐입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정호 형제가 바랐던 세상 아닐까요? 한 기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산엔 아직도 두 형제가 산다. 한 사람은 바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숨쉰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두 형제는 이름이 사라져도 그 바람 속에서, 밤 냄새 속에서, 사람들의 웃음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날 군산항 냉장고 앞에서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찬 공기 속에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정호 씨, 이제는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당신들이 남긴 따뜻함,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마음 한켠이 미묘하게 따뜻해지셨나요? 그게 바로 정호의 바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온기. 그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살짝 스며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정호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우리를 조금 더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작은 다짐문을 함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호 형제가 남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정호의 바람 다짐문. 오늘 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새긴다. 이름 없는 선행을 남긴 형제처럼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기로 약속한다. 손해보는 일이어도 괜찮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건넨 작은 마음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오늘도 정호의 몫을 나눈다. 조용히 그리고 진심으로. 그날의 바람이 오늘도 군산을 스쳐 지나갑니다. 시장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시간 오후 2시가 되면 두 개의 별이 바다 위에 뜬다. 이만수와 정호, 그 두 별은 오늘도 나란히 웃고 있을 겁니다. 온돌방 사연 나눔 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별 하나를 켜주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하루를 버티는 용기,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밝히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멀리 보내는 작은 손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온돌방 사연 나눔은 여러분의 마음속 온도를 조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엔 아직도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이어가게. 오늘도 온돌방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